빠방하이. 분명 몇 년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과는 너무 다른 88년. 음식부터 물건, 우리 문화생활도 너무 많이 바뀌었죠. 오늘은 응팔 속 80년대 문화를 또 털어보겠습니다. 놀라운 그 당시 물가부터 바둑의 인기가 좋았던 이유까지 탈탈 털어볼게요. 응답하라 1988 속 신기한 80년대 문화 2탄 시작하겠습니다. 응팔 대표 리치, 정봉이네 가족 다같이 밥 먹고 있는데 방영되는 복권 추천방송. 그런데 1억 당첨이라고 바로 새빵사리에서 중산층으로 등업했죠. 요즘은 로또 당첨돼도 서울에 아파트 하나 사기 힘든데 복권 하나에 한 번에 부자가 되다니 어떻게 가능했던 걸까요? 80년대에는 로또가 없었고요. 최고 존엄은 주택복권이었습니다. 주택복권은 주택 공급이 활발하던 과거, 주택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제작된 복권이죠. 준비하시고 쏘세요. 이거 들어보신 분 손. 당신을 아재로 임명한 추천방송이 나름 예능적인 요소도 강하고 스릴 있어서 일요일 오후에 온 가족이 모여 앉아서 전국 노래자랑 끝나고 보는 게 국룰이었죠. 하지만 당첨금이 갈수록 줄어들어 반응이 시들해지고 잠시 판매가 중단되게 이릅니다. 그러던 1983년 뿅 하고 등장한 게 이 올림픽 복권입니다. 올림픽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특별 제작한 복권으로 당첨금을 1억으로 대폭 올렸는데요. 고조된 올림픽 분위기와 높은 당첨금으로 전국적인 복권 광풍을 불러왔다는 이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정봉이가 당첨된 거죠. 1억이라 요즘은 중산층 시드머니 정도 취급으로 전락했지만요. 88년 기준 1억은 엄청났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거냐. 지금 30억에 육박하는 음마아파트가 4천만원 선이었고요. 압구정 현대아파트도 6,500만원 정도였죠. 나름 쳐주는 회사였던 한일은행에 다니는 홍동일 월급이 50만원대였잖아요. 이것도 평균 이상 수준. 공무원이나 일반 직장인 월급이 40만원대였습니다. 월급 전액을 20년 이상 꼬박 모아야 가능한 돈인 겁니다. 아파트 사라는 말이 많았지만 결국 2층 주택을 사고 가전제품 대리점을 창업한 정봉이네. 왜 투자를 이렇게 해? 싶지만요. 이건 당시 워너빌 라이프. 80년대 아파트는 막 생기기 시작한 주택의 형태로 입주율도 낮고 선호도도 엄청 낮았고요. 와우 아파트 붕괴 사건으로 아파트에 대한 인식이 최악이었죠. 하지만 2층 단독주택 자가, 그리고 여기에 세 준다? 이건 성공한 인생의 척도였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간물주. 가전제품 대리점도 마찬가지. 온라인 쇼핑이 활발하지 않던 시절 가전제품 대리점은 그 지역 돈을 끌어모았는데요. 대리점을 한다? 동네에서 돈 좀 만지는 사람이구나 라는 인식이 있었다는 것. 놀라운 건 정봉이네가 이렇게 해도 1억을 다 쓰지 못했을 거라는 것. 절반 이상은 예금 통장에 넣었을 확률이 큰데요. 이것도 정말 좋은 선택입니다. 88년 평균 예금이율은 무려 10%. 5천만원 넣어놓으면 이자만 500만원인 셈. 통장에 돈 넣어두면 그냥 알아서 불어나던 시절이죠. 알뜰하기까지 하니까 이때 이후로 제대로 신분 상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율 10%는 정말 부럽네요. 미친듯이 치솟고 있는 요즘 물가.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만 미친듯이 오르고 있죠. 이럴 때면 응팔의 물가가 부러워지는데요. 지금은 돈으로 취급도 받지 못하는 1,000원. 예전엔 1,000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많았습니다. 버스 요금이 140원이니까 왕복 3일 차비 거뜬했고요. 라면에 하나에 100원이니까 10개는 사 먹을 수 있었죠. 복권도 하나에 100원이니 10개는 살 수 있었고요. 짜장면 한 그릇도 760원, 떡볶이도 1인분에 100원, 300원이면 3명이서 배 터지게 먹었죠. 핫도그도 싼 곳은 50원이면 먹을 수 있었다는 5만 원이면 웬만큼 아끼면서 살면 한 달 생활이 가능할 정도였으니까요. 소고기 한 근에 5,000원, 쌀 한 가마니 2만원, 대학 등록금도 80만원. 뭐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는 물가. 오, 그러면 지금보다 살기 좋았겠네 라고 생각하신다면 오산역. 사실 서민들이 체감하기에 삶이 풍요로웠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물가가 낮은 만큼 월급도 낮았기 때문이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금융권 과장급 월급이 50만원, 공무원과 중소기업 직장인 월급은 40만원 정도였고요. 신입사원 월급이 30만원에 불과했습니다. 물론 지금보다 취업이 쉬운 편이긴 했지만요. 국가의 경제적 수준이 높지가 않으니 대기업이 많을 리 만무. 대부분 지금은 꺼리는 3대 업종 일자리가 많았죠. 주 5일은 무슨. 80년대 후반은 쉰다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일 이꼴 삶이 국룰이었죠. 그래도 금리가 높으니까 통장에 돈만 넣어둬도 부자 됐잖아요. 금리가 왜 높겠습니까? 저축을 많이 안 하니까 이자를 많이 주는 거죠. 대부분은 생활비로 돈을 다 쓰다 보니 예금 넣을 돈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80년대 후반은 경제 급성장기로 물가가 폭등하던 시기. 88년 물가와 89년 물가가 천지 차이인데요. 응팔에도 담뱃값이 갑자기 600원 올랐다고 꽁시렁대는 장면이 나오죠. 집 사긴 좀 더 쉽지 않았나요? 아니요. 88년 기준 주택보급률은 69%에 불과했습니다. 한 지붕 세 가족이란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닌데요. 한 집에 방만 세 들어 사는 건 기본. 창고를 마개조하거나 반지하 주택들이 이때 쏟아져 나온 겁니다. 지금처럼 주택대출을 잘해준 것도 아니고요. 이율이 15%가 넘어갔다는. 지금 5%에도 곡소리 나는 거 생각하면 체감 되시죠? 그래도 그
그 시절을 추억하는 이유 다 같이 못 사는 게 디폴트였고요. SNS도 없으니 상대적 박탈감이 지금보다는 덜했죠. 비슷한 처지끼리 모여 살다 보니 이웃간도 비교적 끈끈했던 겁니다. 하긴 월급 30만원에 라면 100원이면 지금이랑 큰 차이도 없어 보이네요. 응팔에 매번 등장하는 추억의 과자들. 80년대는 과자계의 르네상스였습니다. 새우깡, 홈런볼, 고레바, 빅파이, 프렌치파이, 지금 인기 순위 상위권 대부분의 과자들이 이 시기에 나온 제품들이죠. 지금도 과자 비싸다 말 많지만요, 그때도 절대 저렴하지 않았습니다. 떡볶이 1인분이 100원이랬잖아요. 88년 기준 치토스 한 봉지 가격이 200원이었다는. 물론 이건 그나마 저렴한 편. 그 시절 귀족 과자들은 기본 300원에 3,000원까지 하는 것도 있었다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하나, 꽃갈콘. 지금은 보급형 과제이지만요, 처음엔 이런 식의 곽과자 형태의 프리미엄 과제였다는. 83년 기준 가격만 해도 300원, 짜장면이 500원이었던 것 감안하면 엄청나게 비쌌죠. 고급스러운 패키지, 손에 끼워서 먹을 수 있는 재미로 신드롬급 인기를 끌었습니다. 꽃갈콘과 인기 양대 산맥은 자갈치. 이것도 지금은 굳이 이런 느낌이잖아요. 나올 땐 오픈런에 허니버터칩 뺨칠 정도였죠. 새우깡 후속작으로 나오기 전부터 입소문이 엄청났는데요. 먹어보니 맛도 있네. 품귀 현상 때문에 몇 년간 구하기도 힘들었다는. 둘, 월드콘. 스낵계에 꽃갈콘, 자갈치 투탑이 있었다면 빙과류에서는 월드콘, 브라보콘이 있었습니다. 1970년대 출시된 브라보콘. 다른 아이스크림이 5원 때 무려 50원 하던 고급 아이스크림이었는데요. 이 초콜릿 꼭다리, 아이들에게 열광적 인기를 끌었죠. 이 꼭다리가 실수로 나왔다는 사실 아셨나요? 초콜릿 코팅이 흘러나와서 아래 고였는데 소비자 반응이 좋아서 아예 고인 상태로 다시 만든 겁니다. 꼭다리의 하드캐리로 브라보콘은 무려 20년 가까이 1위를 지켰는데요. 1986년 롯데제과에서 도전장을 던졌으니 초고급 아이스크림으로 출시한 월드콘이죠. 지금 크기의 1.5배에 크기도 워낙 컸고요. 초콜릿 꼭다리 크기도 늘리고 와플콘에 마다가스카르산 바닐라까지. 86년 기준 무려 300원이었는데도 없어서 못 구했습니다. 덕선이가 괜히 서러워한 게 아니죠. 새 진주가 먹고 있는 이 선물 세트, 아빠가 보너스 탔을 때나 집에 경사했을 때 가끔 사오던 건데요. 가나 초콜릿, 바다코코나, 스카치 캔디 등 인기 과자들이 세트로 들어있었죠. 가격은 무려 3,000원. 네, 이거면 짜장면 3그릇 이상은 뚝딱. 그런데도 월급날 때면 불티나게 팔렸다고 하네요. 우리나라 과자 참 맛있긴 한데 예나 지금이나 비싸긴 마찬가지네요. 응팔을 보면서 가장 신기한 점, 바둑이 이렇게 인기가 많다고. 지금 바둑하면 생소하기도 하고 좀 아재 취미 같잖아요. 응팔에서는 온 가족이 모여서 보는데요. 88년대에는 정말 인기가 많았을까요? 예스! 바둑은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까지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물론 바둑이라는 취미가 처음부터 대중적이었던 건 아닙니다. 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어른들의 취미,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죠. 그러던 1988년 전국적인 관심을 끄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세계적인 바둑대회인 응시배에서 조은영 구단이 한국인 최초로 우승을 한 거죠. 당시 세계 바둑계에선 듣보잡 취급이었던 한국이 중국에게서 역전승을 따내면서 엄청난 화제가 됐는데요. 이후 바둑 열풍이 불면서 한국 바둑이 성장하는 계기가 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바둑은 아직 심오한 어른들의 세계, 전 국민이 모여서 본다거나 이런 분위기는 아니었죠.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이런 이미지를 깰 신인이 등장했으니 바로 이창호. 최택이 이창호를 모티브로 한 캐릭터라는 거 다들 아시죠? 1988년 혜성처럼 등장해서 여기저기 우승하다가 최택처럼 1992년 동양증권배에서 우승을 합니다. 사상 최초 10대 세계 챔피언, 그것도 최연소 챔피언이었죠. 스승인 조은현도 몇 번씩이나 꺾으며 말 그대로 대한민국의 바둑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이후 대회도 천재적인 실력으로 세계 챔피언을 싹쓸이하는데요. 과거 이창호의 인기는 한창 때의 박세리, 김연아만큼이나 열광적이었다는. 바둑 이꼴 입심양면의 기회, 전국의 기원이 우후죽순 생겨났고요. 바둑학원도 대유행, 심지어 전세계 최초로 바둑학과까지 생겨났죠. 이창호의 영향으로 10대는 물론 어린이들까지 바둑을 할 정도. 전국 바둑 인구는 1000만 명을 넘어서며 대중적 취미로 등극합니다. 이렇게 대중적이던 바둑,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꽤나 인기 있었지만요, 점점 인기가 하락하면서 지금은 하는 사람을 찾기가 힘들어졌죠. 바둑의 인기, 지금은 상상도 안 되네요. 응팔 지분율 보자. 대학가요제. 지금은 영 생소한 풍경인데요. 대학가요제 하는 날에는 다 같이 모여서 보는 건 기본. 누가 대상이냐 내기도 하죠. 특히 정봉이가 덕후인데요. 전 회차 LP판 모으려고 혈안이었다는. 이뿐인가요? 응팔 OST의 수많은 곡이 대학가요제 음악이거나 대학가요제 출신 가수들의 곡이었습니다. 지금은 사라진 대학가요제. 그 당시에는 어느 정도 인기였을까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엄청났다는 것. 1977년 첫 선을 보인 대학가요제. 당시 트로트와 포크 일색이었던 가요계에
신선한 충격을 줍니다. 샌드페블즈의 나 어떻게 초대 우승을 시작으로 송골매, 심수봉, 노사연, 김경호 등 독창적 스타일의 신인 스타들을 배출하죠. 80년대쯤은 인기 절정이던 시절인데요. 시청률 집계전이라 기록은 따로 없지만 본선이 열리는 날에는 TV, 라디오 모든 채널에서 동시 생중계를 했고요. 온 가족이 모여서 보는 게 국룰. 체감 인기로는 시청률 40% 이상은 훌쩍 넘었죠. 슈퍼스타 K, 프로듀스 101은 상대 안 될 정도의 파급력이었습니다. 워낙 시청률이 잘 나오고 열광적이다 보니 일반인도 출연시켜달라는 요구에 MBC에서 강변가요제를 추가로 개최. 이것도 초대박 났죠. 강변가요제 역시 주현미, 이선희, 박미경 등 엄청난 스타들을 배출했습니다. 이후 MBC에서는 신인가요제, KBS는 대학가요 축제, TBC는 젊은이의 가요제 등 경연 프로그램을 마구 만들어냈으니 당시 가요계를 가요제 출신들이 꽉 잡고 있었죠. 지금으로 치면 하이브와 3대 기획사 같은 느낌, 신인들의 가요계 등용문 같은 역할이었습니다. 하지만 90년대 들어서 소속사 개념이 생기고 가요제의 범람으로 인기가 짜게 식고 결국 모두 폐지된 겁니다. 지금 들어도 명곡이 정말 많은데 대학가요제는 다시 생기면 좋겠네요. 분명 내가 살았던 시절은 아닌데 이상하게 추억 돋는 80년대. 지금 이 시간도 언젠가 추억할 날이 오겠죠. 하루하루 행복하게 삽시다. 마무리. 아직 음팔 속 신기한 80년대 음식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봐. 유유백석.